지난주 기술주가 정말 강하게 반등하면서 시장이 뜨거웠었죠. 그런데 이번 주는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다시 짙은 안개 속으로 들어서는 모습인데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커지고 또 중요한 1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되면서 시장이 그야말로 큰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석에서는요, 먼저 지난주 시장에 안도감을 줬던 일들은 뭐였고, 또 그 이면엔 어떤 그림자가 있었는지부터 살펴볼 거고요. 이어서 이번 주 시장을 뒤흔들 가장 큰 변수죠. 지정학적 리스크와 본격적인 1분기 실적 시즌, 이 두 가지를 좀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꼭 체크해야 할 주요 경제 지표랑 일정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바로 이 질문이 이번 주 시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난주에 기술주를 중심으로 정말 강한 반등이 나왔잖아요. 이게 과연 진짜 추세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불확실성이라는 큰 파도 앞에서 잠깐 숨을 고르는 거였을까요? 자, 그럼 먼저 지난주 시장부터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미국하고 이란이 임시로 휴전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었죠. 이게 시장에 안도감을 주면서 아주 강한 반등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요, 한 주 동안에만 무려 4.12%나 급등했습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 시장이 떨어질 거에 베팅했던 투자자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갑자기 주가가 오르니까 허둥지둥 주식을 다시 사들인 거예요. 이걸 바로 숏 스퀴즈라고 하죠. 이 현상이 아주 강력한 매수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숏 스퀴즈,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주가가 떨어질 걸로 보고 주식을 빌려서 팔았던 투자자들이 어라? 예상이랑 다르게 주가가 확 오르네 싶으니까 더 큰 손해를 보기 전에 부랴부랴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현상이에요. 이 매수세가 단기적으로 주가를 확 끌어올리는 동력이 된 거죠. 그런데 말이죠.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이잖아요. 이렇게 강한 랠리가 펼쳐졌지만 사실 모든 업종이 다 같이 웃지는 못했습니다. 시장은 딱 특정 분야에만 돈이 몰리는 아주 뚜렷한 선택적 반등의 모습을 보였어요. 보시면 엔비디아나 브로드컴 같은 반도체 기업들은 AI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감 덕분에 아주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반면에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우리가 흔히 SaaS라고 부르는 분야나 사이버 보안 같은 소프트웨어 업종은 오히려 힘을 못 썼습니다. 소프트웨어 업종이 왜 이렇게 부진했냐면요. 바로 클로드 미토스라는 새로운 AI 모델이 가져온 충격 때문이었습니다. 이 AI가요, 기존의 보안 시스템을 그냥 무력화시킬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러다 사이버 보안 기업들 다 망하는 거 아니야?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 거죠. 이 사태가 얼마나 심각했냐면 미국 재무장관이랑 연준 의장이 직접 은행장들을 불러 모아서 긴급회의를 열 정도였습니다. 경제지표 쪽도 좀 불안한 신호가 나왔습니다. 중동 분쟁 때문에 유가가 갑자기 오르면서 앞으로 1년 동안 물가가 얼마나 오를까 하는 기대치가 4.8%까지 확 치솟았고요. 당연히 소비자들은 지갑 열기가 무서워지겠죠. 그래서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 주 전망으로 넘어가 볼까요? 안타깝게도 지난주의 그 안도감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시장은 다시 짙은 안개 속으로 들어서는 분위기예요. 지난 주말이었죠. 21시간 동안이나 마라톤 협상을 벌였는데도 결국 미국과 이란의 고위급 회담은 합의 없이 끝나버렸습니다. 미국 측은 이란이 최종 제한을 거부했다고 발표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미 해군의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라고 명령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다시 최고조에 달한 상태입니다. 이제 시장의 모든 시선은 이번 주 화요일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이스라엘과 레바논 대사의 직접 회담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이 회담이 더 이상의 확전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외교적 희망이 될 수 있을지 다들 숨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도 문제지만 이번 주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또 하나의 큰 축이 있죠. 바로 1분기 어닝 시즌입니다. 이제는 AI가 대단하다 이런 기대감만으로는 안 되고요. 진짜 숫자로, 실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증명해야 할 시간이 온 겁니다. 이번 주에는요, 대형 은행들을 시작으로 AI, 소비, 헬스케어 같이 정말 핵심적인 분야의 대표 기업들이 줄줄이 성적표를 내놓습니다. 이 기업들의 실적을 보면 지금 미국 경제가 어떤지, 또 미래 성장 동력은 계속 유효한지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 있겠죠. 특히 눈여겨볼 기업들이 몇몇 있습니다.
월요일 골드만삭스, 그리고 화요일 JP모건의 실적은 미국 경제 전체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일종의 신호등이 될 거고요. 그리고 목요일에는 반도체 대장주인 TSMC와 소비 트렌드를 이끄는 넷플릭스가 실적을 발표하는데, 이건 기술주랑 소비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겁니다. 시장을 짓누르는 세 번째 그림자는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이제 좀 잡히나 싶었던 물가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시장과 소비자를 동시에 압박하고 있어요. 이번 주에 발표될 3월 생산자 물가 지수 PPI가 특히 걱정입니다. 시장에서는 중동 분쟁 때문에 에너지 비용이 올라서 이 수치가 전월 대비 1.2%나 급증할 걸로 보고 있거든요. 이러면 인플레이션 공포가 다시 확 살아날 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건 이 질문 하나로 모아집니다. 미국 소비자들은 정말 지갑을 닫기 시작했을까? 이번 주에 발표될 소매 판매 지표가 그 답을 알려줄 텐데요. 만약 소비가 꺾이는 신호가 뚜렷하게 보인다면 미국 경제랑 증시 모두에 정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게 미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은행 총재는 중동 분쟁이 계속되면 세계 경제 성장률이 최대 0.3%포인트나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또 이번 주에 열리는 IMF 춘계 회의에서도 좀 비관적인 전망이 나올 것 같아서 글로벌 경제 전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이 모든 변수들을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이번 주 주요 경제 지표랑 연준 위원들의 발언 일정을 달력에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화요일에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오고요. 수요일에는 연준의 경기 동향 보고서인 베이지북, 그리고 목요일에는 소비가 어떤지 알 수 있는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됩니다. 아주 중요한 지표들이죠. 그리고 한 주 내내 연준 위원들의 발언도 계속 이어집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를 비롯해서 여러 위원들이 나올 텐데요. 요즘 인플레이션이랑 경제 상황에 대해서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시장이 아주 예민하게 반응할 겁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주는 지난주 반등이 진짜였는지 아니면 잠깐의 반짝임이었는지를 판가름하는 시험대가 될 겁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인플레이션 압박, 그리고 기업 실적이라는 이 세 개의 큰 파도 앞에서 시장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그 중요한 변곡점을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시장의 방향을 그 누구도 100% 확신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오늘 저희가 짚어본 이런 핵심 변수들을 알고 계신다면 적어도 어디를 봐야 하고 또 무엇을 조심해야 할지는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번 한 주도 현명한 판단으로 성공적인 투자를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본 영상은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